안녕하세요, 부제스입니다. 여러분, 경매 임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뭘 봐야 할지, 중개소에 들어가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 중개소에 들어갔는데 어리버리하면 무시당할 것 같고 걱정부터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솔직히 저도 임장 가면 그날의 첫 중개소에 들어갈 때는 여전히 긴장됩니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도 되거든요. 사실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경매 임장을 갈 때 중개사님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또 물건지에서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수 꿀팁까지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개소에 들어가서 경매 물건 때문에 왔다 라고 하면 싫어할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입니다. 싫어하십니다. 중개사분들 중에 우리는 경매 물건 취급 안 해요, 낙찰받고 오세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사지도 않을 고객이 와서 질문만 하는데 당연히 싫겠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수요자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친한 중개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요. 가뜩이나 요즘 학원이나 커뮤니티 중심으로 임장족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살 것처럼 해서 반나절을 고생시키고 그 뒤에 전화하면 안 받는다고요. 제가 듣고 보니 좀 그랬어요. 또 집주인들은요, 그 집 판다고 기대하고 집 싹 청소해놓고 기다리죠. 그러면 우르르 와서 물 틀어보고 구석구석 열어보고 사진 찍고 그러고 가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중개사 집주인 다 질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경매 물건 때문에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이러면 잘 상대 안 해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진정성 있게 다가가 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시간 많이 안 뺏을 건데 이번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있어서요. 만약 낙찰을 받으면 사장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개사님 입장에서 그래도 잠재 고객이라는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이 좀 통하는 사장님 찾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정보는 시세입니다. 내가 조사한 시세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혹시 운 좋게 사장님이 경매 물건을 알고 있다면 내부 수리 상태나 누가 살고 있는지, 내부는 깨끗하게 썼는지와 같은 현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하게 경매 물건 보러 왔다고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만약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 한사코 상담을 안 해주거나 그런 날도 있죠. 그럴 때는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으로 가야 해요. 어찌됐든 현장 갔으니 정보는 얻어야 하잖아요.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경매 물건과 비슷한 물건을 정해놓고 그 매물을 찾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네이버 부동산 보고 왔는데요. 84A 타입, 남향, 중층으로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매물 있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개사님이 경매 물건과 유사한 매물의 시세를 알려줄 거예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매 물건의 가격을 추론해 가는 겁니다. 경매 임장의 목적은 호재조사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 매도가 목표면 금매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찾았으면 무조건 내고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내고가 되면 지금 현장 분위기도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유사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은 10층인데 1층 내고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이버에 나오지 않는 금매나 내고가를 기준으로 경매 입찰가를 산정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꼭 여러 군데 방문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가격이면 바로 팔립니다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 가격이면 잘 안 나갈걸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임장 가기 전에 시세 조사는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개사님이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무작정 중개소 방문부터 하면 얻는 정보의 질도 낮아집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요즘 중개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손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공부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개소 들어가서 막 공채 꺼내고 적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개사님이 이 사람은 그냥 공부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세요. 말하는 거 필기하지 말고 차라리 녹음을 하시고 대화할 때는 잘 듣고 집중하세요. 혹시 이런 걱정도 하시죠? 내가 너무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모르고 어버버해도 잘 알려주시는 중개사분들도 많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잘 알려줄까요?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다가가도 잘 알려줍니다. 집 사러 온 사람이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중개사님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거니 정보를 얻었다면 그 부동산과 나중에 꼭 거래를 한다던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방문할 때 감사의 의미로 음료수를 사가는 편인데 이런 작은 행동이 그래도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다음은 물건지 임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건지 가서는 먼저 우편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비교적 연식이 낮은 아파트들은 개별 현관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열까요? 간단합니다. 요즘은 경비실 누르고 당근 왔다고 하면 거의 뚫립니다. 그게 아니면 입주민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함을 보면 만약 관리비를 미납했다면 관리비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미납 관리비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수도나 가스를 연체했다면 고지서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리 상태를 확인할 때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가 샤시입니다. 샤시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교체 여부를 보면 내부 인테리어 상태를 추론할 수도 있거든요. 샤시는 교체되어 있다면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손을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어락이나 현관문도 교체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교체되어 있다면 수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는 모두 가능성입니다. 제일 좋은 건 임차인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내부는 열어줘야 가능한데 사실 못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열렸다면 중개소 처음 들어갈 때랑 똑같습니다.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낙찰받으려 하는데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고 보증금, 이사계획, 하자나 수리 여부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면담을 했다면 관리 사무실도 방문해야겠죠. 경매정보지에 보통 미납 관리비 내역이 있긴 한데 경매정보지는 최근 거는 반영 안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직접 가서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관리실에 가서 몇 동 몇 호 관리비 미납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납 관리비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물어볼 테니 몇 명이나 문의 왔었는지도 물어봅니다. 경쟁률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요즘은 주차장이 주거 환경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단지일수록 주차장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또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는지, 특정 동은 직결로 연결 안 되는 곳들도 많거든요. 꼭 확인을 해서 물건지 가격 산정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임장은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곤 했는데 요즘은 거의 혼자 다닙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경우에도 근처 카페 같은 곳에 데려다주고 임장은 혼자 다니는 편이에요. 사실 혼자 가는 게 여러모로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구나 투자하는 지인들과 동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엔 혼자 다닐 줄 알아야 해요. 혼자 가야 부동산에서도 더 대우해주고 공부하는 티도 덜 나니깐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장 중요하긴 한데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라고 말하는 강사들도 있고 몇만 보를 걸었다며 인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보고 싶은 곳만 효율적으로 보고 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부동산 투자는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같이 임장을 다니면 뒤풀이를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게 실제 투자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투자에서 어차피 중요한 건 결국 나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죠. 공부를 한다고 임장 기록을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남기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블로그나 SNS에 아주 정성스럽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공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한 거잖아요. 나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은 임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긴장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은 유튜브로 웃긴 영상 볼 때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잖아요. 공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